시할머니 박 씨의 시집살이는 기만으로 시작되었다.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시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올 때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첫 번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 중매쟁이의 달콤한 말만 믿고 왔던 시집은 도착과 동시에 본처가 병으로 죽은 가난한 집안의 두 번째 며느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시할머니는 전처가 남긴 다 큰 아들의 계모가 되어야 했다. 첫째 아들과 시할머니의 나이 차이는 고작 몇 살에 불과했다. 그녀는 어머니 역할을 할 틈도 없이 새로운 노동력이자 젊은 아내로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다. 시할머니의 젊음과 희생은 그저 시댁의 가난을 메우는 도구였다. 그녀의 꿈과 희망은 시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계산되지 않는 노동과 희생으로 치환되었다. 시할머니의 삶은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농사꾼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야 했고 전처의 아들까지 돌봐야 했다. 시어머니나의 시어머니를 낳은 후에도 그녀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가 낳은 자식들은 넉넉한 보살핌 대신 굶주림과 부족함 속에서 자라야 했다.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는 가난과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아이나의 남편을 낳았다. 가난의 대물림은 정서적 공백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고 있을 물질적, 정서적 여유가 없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남편이 태어난 지 고작 한 달이 되었을 때 남편은 시할머니의 손에 맡겨졌다. 시할머니는 자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시어머니가 낳은 아이 남편까지 돌보며 세대를 건너뛴 육아를 감당해야 했다. 남편에게는 손주이기 이전에 가난이 남긴 또 하나의 짐이었다. 시할머니의 고단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 대신 내 아들은 내가 키워야 한다는 듯한 무언의 압력을 주었다. 이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실패와 책임을 시할머니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훗날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난과 경제적 실패를 며느리인 나에게 전가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남편이 자라면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정서적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키운 사람은 시할머니라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 열등감을 집착으로 채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미 말보다 엄마 말을 들어야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자신의 정서적 소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반면 시할머니는 이 아이는 내 손에서 컸다. 너는 내 엄마가 아니라 할미를 따라야 복받는다며 육아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남편은 이 두 여인의 팽팽한 감정 줄다리기 속에서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분열되었다. 그는 누구의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지 끊임없이 재단당했다. 이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남편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의 존재는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훗날 남편이 갈등 상황에서 솔직함을 포기하고 침묵하며 아내 나를 시어머니의 방패막이로 삼는 회피적인 성향의 근원이 되었다. 남편의 삶은 성장기 내내 눈치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점철되었다. 가난했던 시댁에서 그는 늘 시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시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무거웠기에 남편은 자신이 할머니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늘 식사량을 줄이고 자신의 요구를 숨겼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 절정에 달했다. 시댁의 가난 때문에 집을 합치는 합가가 이루어졌고
남편은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이제 그는 시할머니뿐만 아니라 작은어머니의 미묘한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정서적 불안정성은 이 시기에 완전히 굳어졌다. 남편은 갈등이 생기면 직면하는 대신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월급 통장 문제와 추어탕 구정물 사건에서 나를 방패막이로 삼고 침묵했던 이유였다. 시할머니의 삶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된 희생이었고 그녀의 고통은 세대를 거쳐 잔인하게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의 희생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물질적 안정에 극도로 집착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돈을 계산하는 것을 정서적인 행위보다 앞세웠다. 이것이 곧 며느리에게 2만 원 공과금을 따지고 1,800만 원을 요구하는 뒤틀린 물질주의로 나타났다.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과 시어머니의 물질적 집착이라는 두 개의 고리가 며느리인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남편은 성인이 된 후에도 시어머니의 금전적 압박과 며느리 마이너스 아들 차별 앞에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고 그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통장을 뺏긴 불쌍한 아들이라는 연극을 통해 나에게 전가했다. 시댁의 갈등은 단순히 돈이나 통장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가난과 불안정성이라는 계산되지 않는 고통이 세대를 거쳐 며느리인 나에게까지 이어져 온 비극적인 대물림이었다. 나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나의 아이들에게는 계산되지 않는 사랑과 안정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